자, 그럼 이제 서울시장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가 좀 걸리죠. 예. 근데 오늘 여론조사, 어제죠?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예.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정원호 구청장이 1위로 치고 올라갔어요. 예. 그 다음에 박주민, 김민석, 조국, 박용진, 강훈식이 좀 낮게 나오죠? 강훈식이 낮게 나오는 거는 표가 갈렸다고 보시면 돼요. 김민석 총리하고 강훈식 비서실장 표가 갈렸다. 예. 그러면은 지금 1위는 그죠? 이재명 조죠. 예. 강훈식과 김민석을 더하면은 14% 정도 나오니까 현재는 제가 볼 때는 김민석 총리를 지금 김민석 총리가 안 나올 거라는 걸 당대표 할 거라는 걸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모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김민석 총리 서울시장 했으면 하는 이런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김민석 총리가 빠지면은 강훈식 비서실장 쪽으로 김민석 총리 표가 좀 몰리게 될 거다. 그러면은 강훈식 총리가 1위가 되는 거죠. 1위가 되고. 지금 놀라운 게 정원호 구청장이 제가 참 괜찮은 인물이고 서울의 이재명이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할 때 하고 좀 비슷한 분위기예요. 상당히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고 이것도 아까 저기 제가 채팅창을 보니까 어떤 분들이 뉴스공장 나왔다고 털 묻었다고 또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뉴스공장 나오면 나와야지 당연히. 그리고 정원호 구청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저는 실력 면에서는 사실 기대가 되는 분이에요. 강훈식 비서실장만큼 기대가 되는 분이 정원호 구청장이고 털 묻었다고 하는데 그 뭐 뉴스공장 한번 나갔다고 털 묻었다고 보는 건 아니고 원래 그거 예전에 저기 친문이라고 또 약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김민석은 저기 동교동계고 예? 강훈식은 386 출신인데 친문 386 출신이에요. 강훈식도 그렇게 따지면은 임종석 밑에서 정치를 배웠다라는 건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 안 묻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박주민은 문재인 안 묻었어? 뭐 박용진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따지면 서영교는 안 묻었어요? 전현희는 안 묻었어? 인지도가 문재인이 안 묻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현재의 정치적 스탠스를 봐야지. 그렇게 따지면 강훈식 비서실장도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랑 당대표 후보 경선했잖아. 그때만 해도 수박이라고 욕 많이 처먹었어요. 근데 지금을 봐야 된다는 거야, 지금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거에 뭐 있었던 경력 가지고 지금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분이에요. 이번에 지난달인가요? 지지난달인가 그 성동구청장 이제 10주년이 됐다고 그래요. 구청장 역할을 할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자체장한테 처음으로 축사를 보냈어. 그거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 이재명 대통령님이 정원호 구청장 뭐 10주년인가를 맞이해가지고 축사를 보내줬어요. 기초단체장인데. 그리고 눈여겨보고 계신 걸로 알아요. 제가 볼 때 뭐 정원호 구청장이 서울시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눈여겨보고 있는 거야. 근데 뭐 뉴스공장 한번 나왔다고. 과거에 임종석이랑 가까웠다고. 그것도 언제 얘기입니까? 10년 전 얘기예요. 임종석 밑에서 보좌관 하던 게 10년 전 얘기야.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그럼 김민석 총리는 동교동계고 강훈식 총리는 친문 386이냐고. 강훈식 총리가 아니지. 강훈식 비서실장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서 그 희한하게 선동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고 그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어디서 인터넷 검색 조금 해보고 이거 친문이네. 이거 임종석 묻었네. 임종석 묻었으니까 이낙연 묻었겠네. 제대로 된 정보를 줘야지. 그런 것도 일종의 가짜뉴스예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저는 정원호 구청장이 뭐 무조건 정원호 구청장으로 가자 뭐 저는 이런 뜻은 아닌데 없는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마녀 사냥하면 안 된다. 그렇게 따지면 뭐 박주민보다는 훨씬 낫죠. 정원호 구청장이. 박주민보다는 이재명 쪽에 더 가까운 인물이라고 보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원호 구청장은 능력에 비해서 인지도가 딸리는 거 요게 이제 단점이었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경쟁력이 금방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되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자
보수층에서 여기 진보층 보면은요. 진보층에서 정원호가 20.1, 박주민이 16.9, 김민석 13.3 뭐 이렇게 나오고요. 중도층에서도 제일 높아요. 정원호가. 그죠? 중도 확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정원호와 박용진이 높게 나와요. 보수층에서도. 예. 근데 박용진이야 이제 원래 비명으로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보수층에서 지지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그 개파를 정확히 분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보수층에서 정원호 구청장이 높게 나온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저는 제가 볼 때는 메시지라고 봐요. 긍정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정원호 구청장이 민주 진영 내에서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인지도가 조금 높아지면은 서울시장 후보로서 경쟁력이 있다 지금. 예, 중도에서도 높게 나오고 중도에서도 14.8%니까 높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수층에서도 가장 높게 나온다. 라는 이런 여론조사가 뭐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이 여론조사만 보고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고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정원호 구청장이 빠르게 이건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 전에 정원호 구청장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인지도가 문제인데 인지도는 대통령 본선 들어가면은 경선 들어가면은 금방 쌓인다. 중요한 건 인지도보다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는 인지도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정원호 구청장이 상당히 경쟁력 있는 그런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강훈식 부총리, 강훈식 비서실장, 김민석 총리가 출마를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친명 유권자들이 강훈식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강훈식 비서실장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14% 정도 한번 봐야 된다. 지금 6%로 나오는데 지금 김민석과 표가 나눠져 가지고 벌어지는 현상 같습니다. 그러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1위, 그 다음에 정원호, 박주민, 그래서 3파전 구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3파전 구도가 형성이 된다. 예, 뭐 조국 이런 건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조국 밑으로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조국이 이제 7.3%가 나오는 건 유의를 해야 돼요. 뭐냐 하면은 조국은 서울시장 되는 게 제가 목표가 아니라고 그랬죠.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민주당에 입당하는 거, 합당하는 거,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조국이 한 3, 4%만 나와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돼. 그럼 후보 단일화를 해야 돼요. 3, 4%만 조국이 가져가도 후보 단일화를 해야 돼. 그러면은 아마 조국이 양보를 할 거예요. 민주당 후보에게 양보를 하고 그러면서 민주당 당원들에게 이미지 개선을 하는 거지. 아름다운 단일화 이런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합당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려고 할 거다.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예의주시를 하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후보 단일화는 해야 돼요. 아무리 조국이 미워도 일단 서울시장을 뺏길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합당하고 우리가 당원 투표해가지고 부결시키면 되지. 합당은 일단 단일화하고 합당은 당원 투표해가지고 부결시켜버리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이제 알맹이만 쏙 빼먹는 거지. 쏙 빼먹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행복한 구도가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 구도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됐는데 행복한 구도가 연출이 됐다. 그건 뭐냐면 정원호와 강훈식 2파전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정원호 구청장은 인지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지지율이 늘어날 거고요. 강훈식 비서실장은 출마 선언을 하면 김민석 총리 지지율에 더해서 본인의 어떤 프리미엄까지 해서 강훈식 총리도 비서실장도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박주민이나 뭐 조국 여기는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강훈식과 정원호 2파전으로 경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강훈식 총리가 나온다면 그리고 만약에 강훈식 총리가 자꾸 총리라고 그러네. 총리 하나 봐. 나 이거 갑자기 제가 이렇게 말실수할 때 뭐가 이순신 장군님 오신 거거든. 오셔가지고 자꾸 헛소리 하는 거거든요. 총리 하나 봐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런가 보다 이거. 자꾸 이거 총리가 제가 자꾸 강훈식 총리가 나오잖아. 강훈식 총리가 지금 자꾸 말실수가 나오는데 장군님이 야 임마 너 그거 아니야 임마 지금 사인 주시는 것 같아. 그럼 강훈식 비서실장이 총리가 나? 우리 장군님께서 자꾸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네. 근데 아무튼 강훈식 비서실장이 안 나오게 되면은 김민석
총리와 비서실장 표는 정원호 구청장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정원호 구청장 쪽으로. 박주민 쪽으로 안 가지. 왜? 박주민은 문빠잖아. 우리가 문빠한테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서울시장, 강훈식 서울시장 이렇게 찍었던 사람들은 박주민이나 뭐 조국이나 이쪽으로 안 갑니다. 안 가고 정원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정원호가 구청장이 쉽게 승리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13% 나왔는데 김민석 총리 거, 강훈식 비서실장 거 이거 다 가져오면은 정원호가 쉽게 되는 구도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확실한 거는 아주 즐거운 구도다 지금. 예,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정원호, 강훈식 2파전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매우 높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오늘 장면이 있었어요. 이 강훈식 비서실장도 몸 푸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게 오늘 뭐 청문회에서 오늘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통쾌한 장면을 봤죠. 야, 강훈식이 맨날 졸고 내가 졸린 눈이라고 졸린 관상이라고 맨날 약 올렸는데 그렇게 뭐 약한 사람이 아니구나 한 칼 있구나 이런 강훈식의 카리스마가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좀 평이 있었는데 그런 강훈식에 대한 선입견을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명장면을 오늘 국회에서 많이 연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 눈에 가시 같은 아주 꼴사나운 주진우를 참교육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죠.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답변을 피하세요? 답변을 한다고 하는데 왜 네. 답변을 못하게 하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해도 됩니까? 답변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네, 말씀하십시오. 못하게 자꾸 끊으시면 어떻게 말해요? 그러면 체포영장 관련해서 그러니까 답변을 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네, 하세요. 예, 이것은 대통령실의 업무와 무관한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한 제 이야기 아닙니까? 물음에 대한 답변 잠깐만요. 제 질문 시간이니까 제 물음에 대한 답변이 아니죠. 제 질문이 지금 대통령실 관련과 뭐가 관련이냐 이런 질문이고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을 회피하는 거예요. 관계가 이상으로부터 김용의 체포영장 받았다는 간단한 질문에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하면 되는 거지. 네, 안 거기에 대해서 받았어요. 왜 답변을 얘기해 네, 안 못하세요? 받았다니까요. 직접 김현지한테 확인하셨어요? 제가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보고받지 않았다는 걸 왜 확인합니까? 거기가 무슨 본인이 왕이라고 어떻게 아세요? 김현지 실장이 거기가 받았는지 김현지가 안 무슨 받았는지를 실세라고 어떻게 거기 아세요? 가서 확인합니까? 다 비서실장한테 어떻게 아세요?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확인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하시냐고요? 제가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보세요. 김용과 친하면서 모든 것을 상의할 정도로 권한이 있고 위증교사분들하고도 같이 근무했고 위증교사분들을 인사로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김현지밖에 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뭐 사실 다르게 생각하는데 의원님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셔서 답을 정해놓는 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다 제 그렇게 의견을 안 생각해요. 들으시잖아요. 제 답변을 들으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김희호치 씨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 답변할 생각하시는 기회를 드릴게요. 분이겠죠. 제가 볼 때 생각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이거는 중요합니까? 사법 방해인 거죠. 아니 그래도 답변할 기회는 아니, 주셔야 되는 그 거 김영 아닙니까? 재판에서 위증 답변할 관련돼 기회는 봤는데-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피의자입니까? 증인이면 증인으로 대우해 주십시오. 아니, 제 질문에 대해서 가지고 질문을 헷갈려고 하지 마세요.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세요. 말씀하십시오. 굉장히 답변 드려도 됩니까? 자, 조용히 하세요. 편하시게 하는 거지. 자중해 주게 해주세요. 아니, 말씀하십시오. 자, 조용히 하시고 비서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국회의원 하시면서 국정감사 질문하는 자리에 있다고 함부로 말씀하실 입장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법률비서관 하셨던 분으로서 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법률비서관 하셨던 분으로서 저는 국정감사 내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다 검토해봤습니다. 주로 김현지 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이 김건희 여사의 관계와 최혜병 사건과의 관계가 덮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지금 말씀드리게 두세요. 왜 남의 질의에 자꾸 답변에 협박합니까 제가? 그건 윤석열 정부 때 하던 짓 아닙니까? 지금 말씀을 너무 지나치십니다 의원님. 자, 비서실장님. 국정감사와 관계없는 질문으로 국정감사의 전선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제가 답변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까지 압박하십니까? 질문에
왜 답방을 압박하십니까? 비서실장님. 비서실장. 자, 비서실장. 자중해 주. 네, 여기까지 강훈식 비서실장이 주진우를 참교육하는 이 장면을 보셨습니다. 사실 저 깜짝 놀랐어요 오늘.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국회의원을 저렇게 잡돌이를 하는 이런 장면은 이제 보기가 드문 장면이죠. 근데 완전히 뭐 주진우 쥐잡듯이 그냥 때려잡는 이런 장면을 이제 오늘 연출을 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영린을 건든 거죠. 제가 볼 땐 작심하고 나온 것 같아요. 오늘 강훈식 실장은 작심을 했다. 계속 김현지 실장 관련해가지고 가짜뉴스를 계속 만들어내고 그 터무니없는 차마 뭐 방송에서 이야기하기도 민망한 이런 가짜뉴스를 주진우가 지금 다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피노키오님, 짜사 짜미님들 실방은 참여 못해도 제 방 항상 재밌게 보고 있고 출근 때 우리 짜사 방송 듣고 2번 들으면서 짜사님 짜미님들과 함께 합니다. 우리 짜사 늘 응원하고 함께 마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짜사 화이팅입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을 음해를 하고 저거 뭐 그대로 놔둘 일이 아니죠. 근데 민주당에서 이거 제대로 정리를 못 하고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합의가 안 되는 건지. 오늘 이재명 대통령님이 직접 지시를 하셨어요. 김현지 국감 출석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실에서 대기해라. 그래서 오늘 강원도 원주 방문하셨을 때 시찰하셨을 때 제일 부소시장이 동행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부를 수 있으니까 대기를 해라. 아, 그럼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저는 민주당도 좀 이해가 안 돼. 대통령 입장도 그렇고 김현지 실장 입장도 그렇고 국회에 나가겠다는데 왜 못 부르는 거예요? 왜 국민의힘하고 합의가 안 되는 거야? 물론 국민의힘 놈들이 이거 가지고 계속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해서 김현지 실장을 못 부르는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럼 민주당에서 단독으로라도 이거 처리 안 되나? 그럼 왜 처리를 못 하지? 왜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김현지 실장을 안 부르고 있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야, 이번에 한번 제대로 잡돌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김현지 실장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국회에서 이걸 이슈화시키고, 그리고 월요일에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뭐 그 얘기도 했는데 곽규택 의원인가? 그 사람이 그 정청래 그 정쟁의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마라. 그게 이제 정청래한테 한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청래만 여당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야당에도 얘기하는 거다 이거는. 왜 대통령을 자꾸 정쟁에 끌어들이냐고, 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안 그래도 바쁘신 분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지들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가지고. 아니 김현지 전 진짜 이거 제가 뭐 거의 방송에서 말씀도 안 드렸어요. 이거는 논평할 가치도 없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는 지상파나 유튜브에서 떠들고 있는 거 보면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인간들이 저질이에요, 저질. 아니 김현지 실장하고 이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야 도대체. 만들어내려고 그래도 뭐 그럴듯한 걸 만들어내야지. 그걸 무슨 뭐 남녀관계로 몰고 가고 있고, 이게 쓰레기들이나 할 짓이지. 그리고 그 가짜뉴스 처벌법 만들면요 아주 싸그리 진짜 폐가망신을 시켜야 됩니다. 저는 뭐 언제나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건 진영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짜뉴스 문제는 진보건 보수건 가짜뉴스 퍼뜨리는 놈들은 진짜 폐가망신을 시켜야 돼. 다시는 못 그러게. 그러니까 이제 강훈식 실장이 이거는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주진우가 한 일이 뭐예요? 계속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을 뭘 어떻게 엮어보려고 개지랄을 하잖아.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제대로 처리도 못해. 민주당 의원들 여태까지 뭐 했어요? 주진우 하나 그 제대로 잡들이를 못하고 맨날 싸우고나 앉아있지. 근데 강훈식 실장이 완전히 눌러버리잖아 지금. 이거 보고 야 싸움질하네 이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거야. 이 문조털레들은, 문바들은 실력 자체가 안 돼요. 실력이. 정청래는 빈수레가 요란하기만 했지 뭘 제대로 일 처리하는 게 있습니까? 근데 오늘 강훈식 실장이 완전히 때려잡았잖아.
이런 게 실력이에요. 이거 누가 봐도 이거 가지고 싸운다 그래? 어우, 야, 강훈식 대단하네. 주진우 그냥 오줌 지렸겠다. 다 이렇게 보이잖아, 이거는. 이런 게 실력인 거예요. 응? 그리고 주진우 저놈도 그 대통령실에서 가만히 안 놔둔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기 고소를 해가지고, 예, 고발을 해가지고 저 금배지 저 떼야 돼요, 저거. 어? 그래야 국민의힘 놈들도 안 하지,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정치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은, 자, 제가 그 국회에서 싸운 사람들 있잖아요.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최한욱 TV 또 열심히 보셨는지 아닌지, 제가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막 그 서영교,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경원,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 국회에서. 뭐 정청래도 마찬가지고, 예.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국회에서 싸우는 사람들의 공통점. 아, 이걸 아직도 모르시나? 예. 왜 싸우는 거예요, 국회에서? 경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출마. 예. 출마 때문에 그런 거야. 출마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도 법사위원장도 왜 저러냐 그러자면 그 경기지사 나오고 싶거든. 어? 그리고 그 김병주 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캄보디아에 가서 생쇼한 거. 그 경선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 핵심 지지층들한테 지지를 받아야 돼. 응?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서 진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기 정치를 하는 데는 조금 미숙한 면이 있었어.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면인데 또 현실 정치는 그렇잖아. 예, 현실 정치에서는 정치적 또 기술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을 너무 수준을 높게 보면 안 돼요. 최한욱 TV 시청자들 수준이 우리 당원들의 평균 수준이 아니야. 여기가 상위 한 1%? 예, 최한욱 TV 시청자분들은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상위 1%예요. 그럼 나머지 이제 하위 99%는 어디 모여 있냐? 그 김어준 뉴스공장에 모여 있어. 뉴스농장에. 예, 그 농장에 모여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동물농장이라고 보면 돼요. 뉴스농장이야. 뉴스공장이 아니고. 거기서 그냥 김어준이 그냥 아무 얘기나 막 아무 말 대잔치 하면은 그게 맞나 보다 그러고 우르르 따라간단 말이야.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수준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려면 아까 제가 그 뉴스공장 출연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과 똑같이 이 사람들 당원들 수준이 아직 거길 못 따라오고 있는데 우리끼리 수준 높은 정치를 하면은 엉뚱한 사람이 경선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 수준에 맞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즉 강훈식 비서실장이 저는 뭘 한 거냐고 보냐면은 물론 이제 1차적인 이유는 그 대통령을 둘러싸고 말도 안 되는 이런 루머를 퍼뜨리니까 가짜뉴스를 퍼뜨리니까 요거 한번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게 1차적이긴 하죠. 근데 2차적인 건 뭐냐? 자, 선거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한번 확실히 보여준 거잖아. 흔히 말하는 이제 강성 지지층들한테, 예? 확실히 한번 보여준 거잖아요. 확실히, 나 쎄! 센 거 좋아하니까. 그거 어떡합니까? 예? 푸름선님, 성렬이도 초보 운전하다 사고 쳤고, 예, 초선 벼멀구도 실력, 드러났고, 5선 나배도 쩔쩔매고, 예, 답이 뻔하죠? 쩔레는 초선보다 못한 4선.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은, 그게 저기 강훈식 비서실장이 몸을 푸는 것 같다. 예, 몸을 푸는 거죠. 지지층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런 남자야. 내가 싸움 제일 잘해. 정청래가 무슨 싸움을 해? 추미애가 무슨 싸움을 해? 싸움은 강훈식이야. 니네들 싸우는 거 좋아하지? 내가 잘 싸워줄게. 오세훈이 내가 때려잡아줄게. 저는 어떤 이런 메시지를 오늘 보여준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